이제 단면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요 그림은 앞에서 절전법으로 계산했던 예제하고 동일한 예제인데요. 요걸 이제 보면서 단면법이 절전법하고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비교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해석 절차는 첫 번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 정정, 부정정 판별, 그 다음에 전체 트러스에 대한 자유물체도, 그 다음에 반력 계산. 예, 여기까지는 절전법하고 똑같습니다. 동일해요. 예, 여기까지는 동일하고 4번, 5번서부터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예, 요게 이제 차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정, 부정정 판별, 그 다음에 전체 트러스에 대한 자유물체도. 자유물체도는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앞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대신 이제 여기에 지점에 따라서 이제 반력 개수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A 절점에는 반력이 2개고요. 힌지니까. 그 다음에 D 절점에는 반력이 1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5 킬로니우턴이 이제 작용을 하고 있고. 요게 자유물체도죠. 전체 구조물에 대한. 그래서 힘의 평형 방정식을 사용을 해서 반력을 계산합니다. 그럼 여기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부터 단면법이 절전법하고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인데요. 절전법은 이게 절점 중심으로 이렇게 잘라 나갔잖아요. 순서대로. 근데 단면법은 말 그대로 가상의 단면을 설정을 합니다. 가상의 단면이라는 건 뭐냐면 요게 이제 트러스 구조물이니까 여기 이쪽이 요런 삼각형 부분이 다 비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단면을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게 다 채워져 있는 거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 채워져 있다.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단면을 잘라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가상의 단면을. 예. 그래서 요게 이제 단면법에 해당하는 겁니다. 예. 다 채워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잘라보면 어떤 가상의 단면, 그게 가상의 단면이에요. 그 다 채워져 있다고 그냥 상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걸 왜 하느냐? 절전법하고 단면법하고 왜 그냥 절전법으로 하면 되지? 단면법을 꼭 굳이 또 배울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절전법은 이렇게 순서대로 가니까 모든 부재의 부재력을 계산을 하는 데는 좋은 것 같아요. 예. 근데 만약에 모든 부재의 부재력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부재의 부재력만 내가 구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얘만 나는 알고 싶다. 그러면 굳이 모든 절점을 다 찾아가면서 이 부재를 만약에 이제 이 부재를 알고 싶으면 절점법을 사용하면 여기 잘라보고 그 다음에 여기 자르고 그 다음에 여기 잘라서 이게 3번을 자유물체도를 그려야 되잖아요. 근데 단면법을 사용을 하면은 여기를 그냥 바로 자를 수가 있으니까 이 부재의 단면력을 바로 계산을 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길 자르면 어떻게 되냐면 힘이 여길 자르면 자유물체도가 이 부분을 잘라 볼게요. 이 부분을 잘라서 가져오면 이렇게 되죠. 예. 그리고 여기에 반력이 존재하고 여기에 15kN이 있고 그럼 여기에 작용하고 있는 힘이 몇 개인지 한번 보세요. 이쪽으로 힘 하나 있고 여기 힘 하나 있고 여기 힘 하나 있죠.
3개란 말이에요. 절전법에서는 자유물체도, 부분 자유물체도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힘의 평형 방정식이 2개였죠. 예, 2개였는데 지금은 이제 하나의 단면을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힘의 평형 방정식이 3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3개가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3개의 미지력을 계산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면을 자를 때 이제 여기도 주의사항이 나와 있지만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미지력이 3개 이하가 되도록 한다. 3개 이상이 되면은 계산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적용할 수 있는 힘의 평형 방정식은 맥시멈 3개밖에 없으니까. 방정식 개수 3개.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힘을 바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단면법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눠진 부분에 2개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나눠진 부분에 힘의 평형 방정식 3개를 적용해서 부재력을 계산을 한다. 이게 이제 단면법의 기본 절차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을 적용하는 그 과정을 예제를 다뤄보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계산 예제를 하나씩 이제 풀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예제 2의 4에서 사용했던 예제를 동일한 예제를 단면법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BC, AC, AD 부재의 부재력을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BC, AC, 그 다음에 AD 요 3개죠. 예. 앞에서는 모든 부재의 부재력을 계산한 거였고 요번에는 특정한 요 3개의 부재의 부재력만 계산을 해라 라는 문제니까 굳이 절전법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단면법을 사용을 하면 이렇게 자르면 그죠? 3개를 한꺼번에 다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구조물의 자유물체도하고 반력을 계산하는 것은 앞에서 했으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또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이렇게 3개의 자유물체도, 전체 구조물에 대한 자유물체도를 프리바디 다이어그램 이걸 그린 다음에 힘의 표현 방정식 3개를 적용을 해서 구한 거죠. 이게 이제 0이 나온 거, 결론은 HA가 0이 나온 거고 VA가 마이너스 15가 된 거고 VD가 30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반력들을 이제 표시를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단면법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된 반력을 이제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적용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알파 값을 미리 이제 계산을 해봤습니다. 알파 값은 앞에서 계산한 대로 이렇게 탄젠트를 이용을 해서 탄젠트 알파가 4분의 1.5라는 것서부터 이걸 계산을 한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절전법이 아니라 단면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요 파란색 요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잘라 보겠습니다. 지금 부재가 하나, 둘, 세 개, 부재력 3개가 나오도록 자른 거죠. 그래야 힘의 표현 방정식 3개를 적용을 해서 부재력을 계산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 잘라 볼게요. 자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양의 방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자르고 그죠? 그래서 단면법을 적용을 할 때는 여기 이거를 적용을 해도 되고요. 이제 요거를 1이라고 하고 요걸 2라고 봤을 때 2를 가지고선 계산을 해도 되고 2를 가지고 계산을 해도 됩니다. 편한 대로 적용을 하시면 돼요. 저는 2번
자유물체도를 선택을 해서 FBC, FAC, FAD를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번 자유물체도를 제가 가져왔고요. 여기에다가 힘의 표현 방정식 3개를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먼저 모멘트부터 적용을 해볼게요. 모멘트는 FAD니까 여기 C점, 그죠? at C 절점을 기준으로 해서 모멘트의 합은 0이다를 적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 FAC나 FBC는 다 C 절점을 지나가기 때문에 모멘트를 발생시키지 않고요. 모멘트를 발생시키는 힘은 FAD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FAD에다가 이게 1.5니까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라고 봤을 때 얘는 시계 방향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붙은 거예요. FAD 곱하기 1.5 빼기 요 30kN도 요 C절점을 지나가니까 연장선이 모멘트를 발생시키지 않죠. 그 다음에 15kN은 시계 방향의 모멘트를 발생을 시키는데 크기는 15 곱하기 4죠. 예,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은 거예요. 계산을 해보면 FAD는 마이너스 40kN이 나옵니다. 그래서 FAD가 마이너스 40. 그 다음에 이제 수평력의 합은 0이다를 적용을 해볼게요. 수평력의 합은 0이다를 적용을 해보면 일단 FBC 예. 요게 수평력의 합이 아니네요. 예, 제가 잘못 썼네요. 수정하겠습니다. 여기가 수직력의 합은 0이다죠. 수직력의 합은 0이다. 여기가 수평력의 합은 0이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수직력의 합은 0이다를 적용을 해보면 지금 FBC는 사인이죠. FBC의 사인 이렇게 나눠보면 여기가 알파죠. 이게 알파니까 요 값이 FBC 사인 알파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요게 FBC 코사인 알파가 되는 거고. 그래서 FBC 사인 알파 수직력 요게 플러스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FAC는 수직 불력이 이렇게 생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FAC의 사인 알파가 되는 거죠. 그죠? 얘도 여기가 알파가 되죠. 그 다음에 30 윗방향이니까 플러스 15 아랫방향이니까 마이너스 해서 0. 그래서 식 하나를 추가적으로 더 찾아냈고요. 그 다음에 수평 방향의 합은 0이다. 수평 방향 힘의 합은 0이다. 적용을 해보면 FBC의 수평 불력은 FBC 코사인 알파인데 지금 왼쪽 방향이죠. 왼쪽 방향이니까 마이너스가 된 거고 그 다음에 FAC의 수평 방향 불력도 FAC 코사인 알파인데 왼쪽 방향이니까 마이너스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FAD는 왼쪽 방향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FAD 해서 이게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FAD는 여기서 찾았고 요거 집어넣은 다음에 요 두 개를 연립해서 두 개의 미지력 얘랑 얘랑 얘를 찾아내면 FAC는 42.72가 되고 FBC는 0kN이 됩니다. 그래서 세 개의 미지력을 이제 찾아낸 거죠. 예. 이런 식으로 단면법을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